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AI 대전력 시대 우라늄에 관심 한번 가져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하기 앞서서요. 우라늄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니는 뭐 누구냐? 조성민,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돈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끔씩 돈 안 돼도 재밌으면 공부하고요. TMI로 MBTI가 INTP인데 이거의 아인슈타인 유형으로 유명해요. 덕질을 가장 잘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덕질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덕질의 엑기스만 쏙쏙 빼서 먹어서 똑똑해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인류는 점점 많은 전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기 생산과 수요가 아주 폭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전기를 미친 듯이 쓰고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전기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딸아,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생긴단다. 실제로 뭐 수력, 떨어지는 물로 발전기를 돌리든지 화력이나 원자력, 물을 끓여서 증기로 발전기를 돌리든지 뭐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리든지 하여튼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 발전기를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사용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3대장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3대장인데 왜 화석연료가 어때서 3대장이면 뭐가 왜 그게 안타깝냐? 지구는 소중하다.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가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구가 뜨거워져요. 이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 아리백 등의 정책적인 압박도 그래서 점점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호르무즈가 봉쇄되니까 석유길이 막히고 한국처럼 석유가 안 나는 나라는 아주 대량 난감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에너지는 이제 점점 자급자족화, 무기화가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나 무기화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신재생 에너지 지구 방위 수호대.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는 밝다. 2025년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의 비중을 추월했습니다. 이게 전체 3분의 1 에너지, 전체 3분의 1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75%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른 거죠. 그에 비해서 화석 연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2%로 소폭 감소했어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얘는 날씨를 안 좋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너 같으면 비 오고 바람 안 부는데 AI를 안 쓸 거냐? 전기를 안 쓸 거냐? 비가 와도 바람이 안 불어도 우리는 AI를 쓰고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도 없어야 되고 24/7 항상 전력 생산도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게 가능하긴 하냐? 원자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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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원자력은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 없이 탄소 제로, 24/7 항상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실제로 우라늄 1g이 석탄 3톤과 똑같고요. 그리고 석유 9드럼과 똑같습니다. 우라는 몇 트럭이면 1년, 2년 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석탄, 석유는 부피가 너무 커서 한국이 이거를 확보를 몇 년치를 하고 싶어도 몇 달치밖에 하지 못해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자력은 확보를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낮겠죠. 이거 그러면 원자력 이렇게 좋은데 이거 단점은 없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핵 폐기물 처리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하나 지으려고 생각해봐요. 엄청 초기에 막대한 돈과 시간, 머니 앤 타임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SMR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작게 만들면 이 단점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로. 자기소개를 한번 하자면요. 4세대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최대 3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만드는데요. 소규모 모듈 조립식 설계라서 대형 원전 대비 크기도 10분의 1이고 초기 비용도 완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걱정이라고요? 심지어 전기가 아예 끊겨도 원전 사고가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요즘에 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전기가 끊겨서 냉각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자 내부열이 치솟아서 폭발을 하게 됐었거든요. SMR은 이런 전력이 갑자기 끊겨도 자연순환이나 열전도 등의 물리법칙으로 사고를 아예 원천 차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300메가와트면 그게 뭐 어느 정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감을 잡자면 킬로와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도, 메가와트라고 하면은 도시급 데이터 센터급입니다. 그리고 기가와트라고 하면은 국가급, 네, 국가급이고요. 테라와트라고 하면 지구 전체급.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쏟아지는 빅테크의 SMR 러브콜. 빅테크는 전기가 급합니다. 이 표현을 제가 제미나이한테 각종 SMR 기업과 어떤 핵심 기술 그리고 어떤 빅테크가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여기서 그냥 많이 있다는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회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뉴스케이프 파워, 오클로, 테라파워, S에너지, 카이로스 파워, 헬리온 에너지 여기서 상장한 기업도 있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네가 핵심 기술이 다 달라요. 뭐 가압 경수로냐, 소중 냉각 고속로냐, 고온 가스로냐, 핵 융합이냐 여러 가지가 다 다른 핵심 기술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빅테크에서 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다양한 기업들,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러죠. 빅테크들이 이 SMR에 러브콜을 보내고 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SMR 기업이 미래냐, 뭐 경수로가 미래니 아니면 소중 냉각 고속로가 앞으로 잘 될 거냐, 뭐 뉴스케일 파워냐, 오클로냐 말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어떤 SMR이 투더문을지 맞추려고 해요. 뭐 오클로가 최고다, 뉴스케일이 짱이다 이렇게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19세기 골드러시 때는 광부보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앞으로 투더문일지는 몰라도 SMR 원자력이 투더문인 건 거역할 수 없는 대 AI 시대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병목에는 우라늄이라는 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으로 열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드는 걸 원자력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우라늄 단순히 채굴을 해서 원자로에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우라늄은 그냥 채굴해서 바로 쓰는 만만도리가 아니라 아래 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데 채굴 및 정련, 변환, 농축, 성형 가공, 그리고 실제 사용까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계별로 좀 말씀드리면 채굴 및 정련, 우라늄 원석을 캐서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거기서 옐로 케이크 U3O8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옐로 케이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축을 위한 기체 상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육불화 우라늄이라는 물질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원심 분리기로 자연 상태의 U235를 0.7%에서 3에서 5%인 저농축 우라늄 LEU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농축을 해서 5에서 20%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ALEU 헬리우 SMR용입니다. 그렇게 농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형 가공 연료 펠렛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자로 내부에 실제로 핵분열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앞으로 우라늄은 점점 비싸질 겁니다. 우라늄은 점점 많이 필요한데 공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2025년 수요는 182밀리언으로 6밀리언 파운드 공급이 부족했는데 2040년에는 118% 늘어난 397밀리언 파운드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급은 고작 201밀리언 파운드로 14% 소폭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라늄이 점점 귀해지고 풍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지인 시가레이크 광산 11곳의 생산량에 달하는 우라늄이 부족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라늄 채굴 기업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요.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도 10년 차트입니다. 10년 동안 쭉 우상향하는 그런 우리가 우라늄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LU에 이제 SWU라는 건 분리 작업 단위로 그냥 누가 저농축 우라늄을 많이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위가 러시아로 40%, 2위는 중국 17%, 3위 프랑스 12%, 4위가 미국 11%입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왼쪽 이미지가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누가 많이 만드냐 이미지고요. 근데 원자력 자체는 막상 미국이 제일 많이 씁니다. 오른쪽 이미지죠. USA 1등입니다. 압도적 1등 원자력 제일 많이 쓰고요. 3분의 2를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서 씁니다. 20에서 30%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5% 수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죠. 5% 수준이고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가 무기화되고 자급자족화되는 이 시대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짱구가 아니에요. 다 대비를 하고 있죠. 나중에 발목 잡히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을 전면 금지했어요. 근데 당장 미국 원자로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예해 줍니다. 그래서 자국 내 우라늄 그런 공급망 부활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요. 그래서 미국 내 채굴이나 농축 기업이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미국 내 헬리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농축 허가 및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있어요. 센트러스 에너지. 그래서 이 센트러스 에너지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라서 바이더딥 전략 차원에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라늄을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원픽은 원전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라늄인 우라 ETF가 있고요. 티커는 URA입니다. 또 채굴에 집중하는 ETF URNM도 우라늄 가격을 더 추종하는 ETF예요. 이거는 변동성이 URA보단 조금 더 심합니다. 또 내가 공부를 하면서 꽂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개별 기업도 조금씩 담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내 유일한 헬리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농축의 전망이 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센트러스 에너지 티커 LEU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미국 내 우라늄 어떤 채굴 자립화가 진행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퓨얼스 티커 UUUU 혹은 우라늄 에너지 티커 UEC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특히나 개별 기업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